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가변 시포스트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가변 시포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? 네.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여기 있는 안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. 이게 이제 자동으로 안장 높이가 조절이 되죠. 그래서 다운을 칠 때는 안장을 밑으로 낮추고요. 어필을 할 때는 안장을 위로 올립니다. 그래서 고각 어필을 할 때는 안장을 최대한 올리고요. 약 어필 같은 데 갈 때는 약간 낮은 높이로 가죠. 너무 올라가면 페달링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어필은 페달링을 좀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. 약간 낮춰서 세팅을 하고요. 근데 완전 고각은 페달링이 아예 안 됩니다. 그래서 힘으로 그냥 받게 될 때는 안장을 완전히 올려서 엉덩이를 또 앞으로 요 끝으로 엉덩이 위치가 요 앞으로 가서 이제 밟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가변 시포스트는 MTB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. 트래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길이가 80mm 짜리, 100mm 짜리, 120mm 짜리, 150mm 짜리. 가장 많이 쓰는 건 100mm죠. 제가 이 가변 시포는 MTB 때부터 썼으니까 사용한 지는 몇 년 됐나요? 한 10년 좀 훨씬 넘은 것 같은데, 저는 뭐 이거를 달면은 좀 무게는 올라갑니다. 한 500g 정도 증가가 되긴 하는데, 그 증가되는 무게 대비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활용도가 훨씬 높아서 저는 MTB든 로드든 이거를 장착해서 타고 있어요. 물론 이 자전거는 어필이나 그라운드 펀더를 위한 로드라서 제가 이 가변 시프를 장착해서 쓰고 있고요. 뭐 그냥 일반 로드 도로 많이 타는 에어로 같은 경우는 가변 시프를 달지는 않습니다. 무게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지는 않고요. 오로지 로드는 이첼로, 제가 그라운드 펀더나 장거리를 많이 탈 때 주로 쓰는 이 자전거에만 장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. 뭐 이제 가변 시프 설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이 자전거 세팅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이 자전거는 이제 평지보다는 주로 오르막 위주로 세팅을 좀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깨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. 핸들바 넓이는 440mm를 쓰고 있습니다. 어필에서 댄싱을 칠 때 확실히 핸들바가 넓어서 댄싱 효과가 크고요. 스템 역시도 마이너스 17도 스템이죠. 그리고 길이는 130mm, 제일 긴 거 지금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. 길수록 스템의 길수록 어필에서 좀 더 강한 페달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이 크랭크도 크랭크 암 길이가 제 키에는 보통 뭐 167.5나 165를 권장을 하시는데요. 제 키가 160입니다. 근데 저는 이 자전거에는 크랭크 암 길이가 172.5mm를 쓰고 있어요. 페달링 잘 안 합니다. 힘으로 좀 누르는 위주에 좀 코스를 맞춰서 좀 길게 채택을 해서 좀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페달도 역시 엑셀이 5mm 긴 엑셀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어필해서 힘으로 뭐 강하게 누르는 편인데 그때 확실히 엑셀을 넓은 걸 쓰니까요 보다 강력한 힘이 전달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. 5mm 긴 엑셀을 잘 안 쓰시죠 보통은. 페달링에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자전거는 페달링 위주로 가는 자전거는 아니고요. 고각 어필을 많이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어필을 넘어갈 때 주로 타는 그런 자전거로 쓰고 있습니다. 멋진 자전거죠? 근데 제가 가변 시포스트를 맨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사실은 MTB를 제가 탈 때 속도를 좀 많이 내려고 포지션을 앞으로 안장을 좀 많이 미는 안장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안장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그 높은 세팅으로 평지는 아주 빠르게 갔는데, 문제가 산에서 인도 다운을 칠 때 안장이 높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을 이제 하다가 마침 또 저 삼천리에서 주관하는 무주대회가 5월달에 열려가지고요,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시합을 나갔다가 정말 뭐 내리막에서 죽을 뻔했습니다.
네,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안장을, 저는 힘으로 가다 보니까 안장을, 낮출 수는 없고, 올려야 되는데, 내리막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우니까, 연구를 하다가 그때 발견한 게 이 가변 시퍼스트였어요. 그때는 이 가변 시퍼스트가, 티마르스 시퍼스트라고요. 기계식 시퍼스트를 썼어요. 네, 그 당시에는 뭐 자전거에 뭐 돈을 좀 많이 투자하기가 싫어서 그 티마르스 기계식 시퍼스트인데, 예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시퍼보다는 좀 많이 무거웠어요. 근데 나름 뭐 잘 썼습니다. 잘 썼고요.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안장을 올렸다 낮췄다 하죠. 이 안장의 위치는 뭐 어떤 위치든 자유롭게 멈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라이딩 중에 오르막 갈 때, 뭐 극강의 오르막 올라갈 때는 안장을 많이 높이고요. 그리고 평지 주행할 때는 안장을 한 중간 정도로 세팅해서 탑니다. 그러다가 내리막을 쏠 때는 안장을 완전히 낮추죠. 정말 이 가변 시포스트를 달면은 내리막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. MTB도 그렇고요. 네, 로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내리막을 즐겁게 다운을 치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이 가변 시퍼를 달기 전에는 안장에 그 C클램프를 풀어가지고 안장을 높였다 낮췄다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. 그걸 하려면 또 내려서 공구 꺼내서 C클램프 풀고, 그리고 안장을 높이고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, 이 가변 시퍼 리모컨이 세팅된 가변 시퍼를 달고 나서부터는 주행 중에 아무 때고 위치 전환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안장의 위치에 따라서 또 쓰는 근육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치 변환을 좀 많이 시켜서, 자유자재로, 근육에 쓰고 싶은 부위를 마음껏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 가변 시퍼를 쓰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